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지난주 후반 미 증시는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게 물가지 않습니까? 물가는 잡히고 경제는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골디락스 국면이 더 유지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힘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표와 이벤트 챙겨보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지난 10월, 11월에 상당히 극심했었던 그 구간 1,450원에서 빠르게 연초에 1,250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한 1,250원에서 1,350원, 한 1,300원 라인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영향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본의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롤, 장기와 단기 금리를 어느 정도 범위에 잡아두는 정책도 시장의 예상에서는 좀 상단을 올려놓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연준의 정책도 한 25bp 올리고 데이터를 보면서 가지 않겠냐니 딱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예민한 그리고 글로벌 통화 정책에 상당히 변동성을 노출되어 있는 환율인데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순매수 가능성 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무브 인덱스라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 보일까봐 무브 인덱스를 같이 안 그려놨는데 무브 인덱스가 뭐냐면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무브가 바로 이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데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지난주 후반에 무려 7%나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할 만한 이슈가 어느 정도 종료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에 좀 안정을 찾아준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내부에서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잦아들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차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랄까요? 안정된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 골디락스와 관련된 차트입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차트인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코어, 즉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이션에서도 주택비와 관련된 부분을 뺀 거예요. 실제 수요와 관련된 부분인데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가 안정을 찾으면 본인이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이 지표를 보는데 0.22% 전월에 0.23%에서 소폭이나마 내려와 주다 보니까 연준은 이제 더 이상 금리 못 올린다. 더불어서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 즉 골디락스가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주시장에는 뭐랄까 이제는 이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아마 한 번 더 나옵니다. 연준의 발표 이전에 8월, 9월이니까 두 번이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8월에 중반에 나오는 이 지표 그리고 9월에 나오는 지표 보면 9월부터는 연준이 다시 동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매크로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실적과 관련된 이슈에 주목을 할 것이다. 하나증권에서 괜찮은 보고서 차트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짙은 선으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예상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캐펙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지표, 실적 발표 중에 또 인텔이 있었거든요. 인텔, 우리 그동안 미국의 테크 기업들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는 기업들 엔비디아가 많았잖아요. 근데 인텔은 사실 좀 소외되어 있었어요. 소외되어 있었는데 인텔이 실적 발표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PC도 이제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PC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같은 부품, 그러니까 매출처였거든요.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폰에 비해서 좀 밀려 있었는데 가장 안 좋은 연결고리인 PC 수요도 살아난다. 반도체가 진짜 찐바닥 찍었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에서 보여줬던 부분도 재고는 이제 감소하고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요 회복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HBM과 관련된 부분인데, 즉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이번 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가 시장을 잡아주면서 뭐랄까 시장에 약간 어지러웠던 수급의 변동성이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결국 큰형님들이 무게중심을 잡아주지 않겠냐 이번 주 그렇게 좀 보는 측면에서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화 정책에 따르는 환율의 변동성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은 경제가 골디락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할 텐데 인텔에서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찐바닥을 지나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